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도 또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북한에서 김정은 정부가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군요. 그렇습니다. 추석에도 네. 쉬질 않네요. 네, 좀 쉬지 말입니다. 9월 18일 오전 네. 6시 50분이었습니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음, 발사된 미사일은 한 400km 정도 날아가다가 400km. 네.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지난 12일 그 당시에는 평양 일대에서 초대형 네. 방사포를 여러 발 발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엿새 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미사일 발사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들어서도 뭐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발사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도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까지 해서 총 10차례입니다. 아 예. 1월 14일, 네. 3월 18일, 그리고 4월에 2일과 22일 두 번 있었고요. 5월에도 역시 17일, 31일 두 번, 6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9월에 지금 두 번 네. 한 겁니다. 주로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가 많았고요. 네. 고체 연료 미사일 시험 발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600mm 초대형 방사포도 여러 차례 발사를 네.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미사일들을 발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미사일 발사하기 얼마 전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죠. 핵무기 제조를 위해 필요한 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그동안 북한에서 공개한 적이 없는데 직접 이번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마 네. 지난 시간에 구구절에 네. 김정은 위원장이 뜻밖의 연설을 했다는 네. 아마 이야기했던 그쵸.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네.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4일 만에 네. 9월 13일에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떻게 보도했느냐?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 시설을 현지 지도했다. 네. 그리고 핵물질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어쨌든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 공개. 그동안에는 이걸 은밀히 관리를 해왔었단 네. 말이죠. 일체 외부에 지금 그쵸. 보여주지 않았었는데 외부에 이것을 공개한 것은 사실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노동신문에 이제 이 관련된 사진이라든가 영상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최신식 시설 안에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가 빈틈없이 꽉 들어차 있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이걸 보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그 시설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핵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농축 시설이 그거 네. 하나만 있지 않고 그쵸. 여러 개 더 있을 가능성이 네. 높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공개한 게 처음이지 이게 전부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또 이 전문가들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라고 그러죠. 예. 총회가 열렸는데요. 네. 이제 마침 또 우연히 그 시기가 딱 그렇군요. 맞물리다 보니까 이번에 그 공개된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대체로 분석하는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예. 첫 번째는 이 정도 시설이라면 이미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저위력 핵탄두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네. 점. 그리고 두 번째, 이 공개된 시설의 규모를 놓고 볼 때 네. 이게 하나가 아닐 가능성도 높기 네. 때문에 이미 북한 어떤 그 국가에 필요한 북한의 안보에 필요한 핵무기 수 이런 걸 네. 뭐 몇 개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안보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은 이미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정도 시설이면 네. 이제 북한의 안보에 필요한 핵무기를 확보한 것을 뛰어넘어서 네. 아마 이제 지금부터 확보하는 것은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다른 국가에 이걸 팔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거래, 이런 네. 우려까지 이번 IAEA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북한이 대략 50개 정도의
핵무기를 지금 50기 정도 확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핵탄두 숫자를 기준으로 볼 때, 근데 이제 이번 시설을 보고 난 전문가들은 이런 정도면 지금 한 90기 정도까지 핵무기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 핵탄두를 갖고 예.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90개라고 하니까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벌써 이렇게 90개 가졌다고 하면은 북한 말고도 핵보유국들이 세계에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 핵무기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핵무기가 이 네. 인류에게 가장 많이 있었던 시대는 네. 20세기 중후반, 네, 중후반 냉전, 동서냉전 시대였습니다. 네. 그때는 핵무기가 몇만 개 있었을 겁니다. 몇만 기. 네. 근데 동서냉전이 끝나고 이걸 끊임없이 줄여왔습니다. 그쵸, 줄여왔죠. 그래서 핵감축 협상을 미국과 네. 러시아가 꾸준히 하면서 대폭 줄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구상에 남아있는 핵탄두 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추정치는 9,585기 정도입니다. 예, 러시아가 제일 많네요. 4,380기. 그렇군요. 미국이 그 다음 네. 3,708기. 예, 중국이 500기. 중국만 가면 이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핵은 러시아와 미국의 문제죠. 둘이 현재까지는. 군비 그렇죠. 경쟁을 했죠. 나머지 나라들은 뭐 그 수에 비해서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네. 적습니다. 중국이 500기, 프랑스가 290, 영국이 225기, 그리고 인도 172기, 예. 파키스탄 170기.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지금 경쟁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숫자가 비슷하죠. 그러네요. 영국과 프랑스도 비슷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90기, 네. 북한이 지금 50기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건데, 네. 이번에 핵 시설을 보고 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비슷한 90기 정도를 확보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전 세계 핵무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김정은 정부가 이 미사일을 연이어 또 발사하고 또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굳이 공개하지 않고도 핵무기를 계속 만드는 게 오히려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네. 왜 굳이 공개를 했을까요? 일단 네, 공개한 이유는 뭐 정치 외교적 이유가 크겠죠. 네.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렇죠. 이유는 꼭 정치 외교적 이유만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025년까지 5대 과제 내세워서 네,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해가지고 뭐 극초음속 미사일, 그 다음에 그 미사일의 연료를 고체 연료로 바꾸겠다 네. 등등등 여러 가지 지금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어차피 시험은 5년 내내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는 이 기술적 측면에서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이걸 굳이 공개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 외교적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정치적 의도가 있다. 네, 네. 그렇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동안 북한은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에 네.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미사일 실험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나서 선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새로 들어선 미국 행정부와 핵 협상을 진행하면서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전술, 이런 것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구사해 왔어요. 네. 대표적인 게 2016년, 17년 네. 이때 엄청나게 핵 개발, 그다음에 그렇죠. 미사일 발사를 네. 집중적으로 네, 네. 했고, 그 이후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자 당선이 되자 바로 북미 핵 협상을 시작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하노이 회담이 바로 그렇죠. 그거였죠. 네. 자, 이번에도 지금 한 달 앞으로 미국 대선이 다가왔고, 그것을 대비한 준비 작업 차원에서 이걸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정치적인 그런 행위로 것 볼 수가 같습니다. 있는데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미국과의 핵 협상을 준비하는 것이라면은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 한다거나 또는 뭐 핵실험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전에 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번에는 특별히 고농축 우라늄 제조 그 시설, 핵무기를 만드는 시설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2016년, 17년 때는 네. 미사일 발사를 집중해서 짧은 시간 내에 막 네. 대량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또 핵실험도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충분히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한 협상 전략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미사일 실험을 지난 몇 년간 계속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했죠. 가지고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도 네. 또 북미 핵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나가기도 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목을 끌기 어려운 거죠. 이제 남아 있는 카드는 네. 뭐 핵시설 한번 공개해 볼까? 우리 이렇게 제조한다. 그렇죠. 예. 물론 핵실험을 하는 것도 이거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네.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지만, 핵실험을 지금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네. 왜냐? 지금 국제사회에서
지금 경제 제재를 강하게 그렇죠. 실시하고 있는 네. 마당에 그리고 북한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핵실험을 이 상황에서 해버린다? 네. 그럼 제재가 더 강력해지고 그러겠네요. 중국도 사실 굉장히 부담이죠. 부담일 뿐만 네. 아니라 러시아도 지금 북한 포탄 가져다 쓰는 네. 이 상황에서 관계가 좋은데 네. 핵실험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도 약간 애매하죠. 부담스럽고 어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핵실험은 약간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그러면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 공개 아마 네. 이 카드를 꺼내 네. 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역사적으로 예. 지금 북미 회담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게 타결되지 못한 주요 원인이 바로 뭐였느냐? 고농축 핵 우라늄 제조 시설 때문이었습니다. 1994년에 이 북미 제네바 핵 합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우리가 핵 개발하는 것은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네.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거지 무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물론 그게 나중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그쵸. 들통났지만, 근데 협상은 어떤 식으로 결말을 지었냐면 미국이 그러면 그 전기 개발할 수 있는 네. 그 핵 뭐죠 발전소 이건 경수로 우리가 건설했죠. 지어줄 네. 테니까 그러면 핵 개발을 중단하라. 그렇게 네. 협상이 됐었어요. 예. 근데 이 협상이 언제 깨졌느냐? 국제사회에서 이 경수로 네. 핵발전소 지어주는 것이 언제 중단됐느냐? 북한의 핵 우라늄 농축 시설이 발견되면서부터예요. 네. 북한이 그걸 밝혀버렸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핵 우라늄 농축 시설 때문에 제네바 핵 협상이 결국 중단된 거고, 또 하나 2019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때 핵시설 좀 포기 좀 중단하고 핵 감찰하고 대신 경제 제재를 일부 풀어주는 것으로 협상이 가려고 하는 그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은 플루토늄 추출 시설 정도를 공개하고 이거 와서 좀 감시하고 네. 관찰하라 이런 정도로 지금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시설도 우리가 사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은 네. 이 북미 협상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네. 열쇠라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핵무기를 다시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북미 협상의 지렛대로 쓰기 위해서 공개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와중에 또 김정은 정부가 그 외무성에 미국과 협상을 준비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다고요? 지난 7월이었습니다. 예. 노동당 정치국이 외무성에 하반기 과제에 대한 지시문을 내려보냈는데 네. 지시문의 내용 가운데에 대미 외교 채널을 활성화하라 이런 지시가 들어가 그렇군요.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내 유력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라 이런 네. 지시도 내려졌고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외교 정책 그리고 북한 관련 발언을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하라 이렇게 주문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말은 이런 지시에 따라서 지금 외무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해서 네. 북미 정상회담 및 실무자급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렇군요. 정도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나 봐요. 자, 김정은 정부가 어쨌든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쨌든 미국과 다시 협상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 이 경제 제재를 푸는 게 당면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과연 북한의 김정은 정부가 얻어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네. 다만 대통령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예. 어느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러겠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날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할 것이다. 예. 나는 북한 미사일을 중단시켰다. 이런 네. 발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북한이 다시 도발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복귀하면 나는 그들과 잘 지낼 것이다. 도발도 좀 이렇게 예. 중지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협상 가능성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는 대통령 선거 후보 수락 연설을 했는데 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어떤 말로 비판했느냐? 네.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과 친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북한 정부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미 협상 자체가 아예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네.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어느 대통령이 당선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17일 바로 얼마 전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 51%,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45%, 한 6% 차인데요. 지난 9월 10일에 첫
텔레비전 토론을 했어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상황이면 만약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네. 해리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렇군요. 그런데 또 오늘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격차가 또 다시 좁아졌어요. 좁아졌나요? 해리스 네.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이 선거라는 것은 사실은 표를 까보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든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아마 고민이 많겠지만 중요한 거는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국제사회가 좋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인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바란다는 것은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되든 뭐 아마 같을 겁니다. 자, 그 점을 잘 명심해서 정치를 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현지 방송 분견대입니다. 자, 먼저 현지 방송 분견대 이게 뭔가요? 네, 전국 각지의 공장이나 기업소, 네. 건설 현장 등에 나가서 현지 노동자나 군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촬영을 해서 영상에 담는 이른바 방송 제작 조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분견 이건 뭐 한자어인데요. 예. 이게 나누어서 파견하는 뭐 네. 그런 뜻이겠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작은 규모의 방송 제작 소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지금 주요 국가 건설 현장에 현지 방송 분견대를 파견해서 네. 선전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자, 이런 분견대 활동을 지켜본 황해남도 주민 한 분이 분견대 활동에 대한 소식을 전해왔는데 오늘 네. 그 내용 살펴보려고 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터에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방송팀이 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 그들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뭐 어떤 소식을 좀 보내왔나요? 이 주민이 보내온 얘기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건설과 노동 현장의 모습을 영상에 담는 것이 이제 분견대가 지금 하는 일인데 네.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 모습과 다르게 네. 영상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아, 네네.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예. 또는 미화하거나 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야, 이거 가짜 선전물 아니냐? 이런 말까지 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 현장의 그 생생한 장면을 담는 게 아니라 좀 조작하는 거죠. 예. 뭐 이걸 이제 보통 이쪽 한국에서는 이런 걸 제작자들은 이제 연출한다는 표현을 그쵸, 쓰는데 예. 연출이 좀 과도한 거죠. 네, 연출이 현실보다 과도하다. 너무 과장되게 부풀려서. 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보기에도 저거는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건 가짜 선전물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겠죠? 글쎄요, 이제 과장을 뭐 어느 영상이나 조금씩은 네. 연출을 물론 하긴 합니다만 지나치게 과하면 연출이 아니라 진짜 조작 수준이 될 그렇죠. 수도 있는 건데. 자, 주민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파견한 현지방송 분견대가 9월 초에 단천 1호 발전소 건설 현장에 지금 내려와서 네. 한 3, 4일간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중앙텔레비전에 내보내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온 건데 네. 발전소 물길 이제 굴뚫기 현장에서 이제 네.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각 산하 대흥무역지도국 돌격대가 이 구간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돌격대 작업 장면을 촬영했겠죠. 근데 이제 영상에 담은 모습은 실제 작업 모습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사실은 작업복이 다 통일되지 않고 제각각 각자 따로따로 이제 원래는 입고 작업을 네. 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분견대가 촬영한 장면에는 돌격대들이 모두 같은 작업복으로 통일해서 네. 작업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평소에는 돌격대원들이 이제 이분 표현대로라면 네. 매가리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일이 힘겹고 고되니까 그쵸. 네, 이제 네. 뭐 이렇게 네. 천천히 이제. 그런데 영상에는 돌격대원들이 펄펄 날아다니듯이 일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렇군요. 평소의 모습과는 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그렇군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일하는 그 과정이나 이런 상황들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뭐 옷도 이제 뭐 단체복으로 갈아입고 좀 뭔가 신나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네. 좀 연출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어쨌든 같습니다. 그러면 좀 어쨌든 과장이 된 거잖아요. 뭐냐 예. 약간 과장된 것 같은데요. 네. 또 이제 문제는 이분이 지적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현장에서는 분견대의 연출 영상 촬영 때문에
굴뚫기 작업에 방해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 일단 먼저 분견대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이 굴착 작업이죠. 굴뚫기 작업이 네. 먼저 중단됐답니다. 네. 그리고 돌격대원들이 선전 영상 제작을 위해서 깨끗하고 질서 있는 작업 환경을 보여준다 해서 이제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 뭐 지대 작업 같은 네. 거 이런 작업을 별도로 이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격대원들이 이제 그 작업에 이제 또 네. 때아니게 됐어야 됐다는 것이고요. 또 영상에 출연할 돌격대원들을 선발하는 작업. 아무나 출연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좀 보기 좋고 네. 체력도 좀 좋고 뭐 힘 좋은 이런 돌격대원들을 따로 선발을 했고요. 똑같은 작업을 수십 번 반복해서 연습시켰답니다. 아이고. 영상이 나와야 되니까. 네. 예.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지친 돌격대원들 선전 영상 제작한다는 이유로 하지 않아도 될 추가 노동을 그러네요. 하고 있는 셈이 된 것이죠. 네. 카메라 영상 화면에 나오기 위해서 불필요한 일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어쨌든 현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니라 실제보다 부풀려서 결국은 좋은 모습으로 가장돼서 보여주는데 이러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뭐 물론 당장은 발전소 건설을 다그치려는 목적이겠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돌격대원들도 좀 지쳐 있고 네. 힘들지 않습니까? 지난 6월 말 노동당 10차 전원회의에서 단천 발전소 1단계 건설을 올해 안에 끝낸다 이렇게 목표를 이미 제시를 한 네. 상태예요. 이 안에 끝내려면 이 어려운 여건에서 네. 굉장히 열심히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이것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곧이어서 새 발전소 건설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에 지쳐있는 돌격대원들 자재 부족 등으로 작업 속도도 늦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빠르고 열정적인 작업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돌격대원들을 격려해 작업을 목표 시한 내에 끝내려고 하는 의도가 네. 첫 번째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당과 지도자의 업적과 성과 선전이겠죠. 네. 이제 모든 선전의 기본 목적이 이것이죠. 네.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식의 영상물을 계속 보다 보면 야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구나. 옷도 깨끗하게 같이 다 이렇게 갖추어서 같이 일하고 네. 또 야 정말 열심히 빠르게 일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결국에는 그렇게 믿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반복 선전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북한의 경우 당과 지도자의 성과와 업적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선전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과장과 연출이 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어느 정도의 연출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네. 응원하기 위해서 네. 또는 힘을 주기 위해서 그게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과장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북한 사회가 특히 네. 좀 지나치지만 네. 사회주의 사회에는 이런 과장 선전이 늘 네. 있긴 했었습니다. 네. 예, 북한이 조금 더 과할 뿐이죠. 자, 첫째 얼마 전에 조선중앙텔레비전에 농촌의 농기계가 대대적으로 현대화되고 대대적으로 보급됐다 이런 네.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보도 영상이 나왔었는데 그 보도 영상을 제작한 지역의 한 분이 네. 증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당시에 트랙토르 등 여러 대가 이제 논밭에 나와서 작업하는 네. 장면이 텔레비전에 실렸는데 보도에 등장한 농가 밭에서 농기가 일하는 장면을 지켜본 한 주민이 어떻게 증언했느냐. 네. 촬영 당일 논밭에서는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열심히 작업하던 트랙토르 촬영이 끝나고 바로 트랙토르가 작업을 끝내고 촬영이 끝나니까 트랙토르도 작업을 하다가 예. 그냥 끝내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머지 작업은 농민들이 손으로 하는 이런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그렇군요. 네. 연출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그 지역에 농기계가 늘 작업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날만 영상 제작, 선전 영상 제작을 위해서 예. 농기계가 출동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그렇군요. 의심이 드는 것이죠. 네. 자, 두 번째는 지난 3월 24일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과 산하에 있는 제1땅크 장갑 보병연대 예. 현지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병사들을 찾아서 격려하는 모습이 네. 텔레비전에 쭉 네. 나왔었는데요. 이 사진을 이제 중앙통신에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통신이 보도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방문한 부대 식당에 군인들이 빼곡히 이제 물론 당연히 들어앉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쌀밥, 고봉밥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네. 하는데 이렇게 봉우리처럼 높이 올라온 쌀밥이 맞아요. 눈에 띄었고요. 붉은 양념이 진하게 들어간 맛있어 보이는 국물 그리고 고기 요리가 잔뜩 있었고요. 삶은 계란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 군인들 식탁에 차려져 있는
그런 사진. 마치 네. 병사들이 쌀밥에 고깃국, 얼큰한 국물 등을 평소에 군대 생활에서도 푸짐하게 먹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영상과 사진들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을 든 참. 그 네. 군인 출신 탈북인들은 네. 그냥 웃더군요. 그렇죠. 네, 네. 말이 안 되죠. 네. 네. 지금 북한의 군인들의 평균 키를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보다 네. 굉장히 키가 한 20cm 가량은 아마 평균 키가 적을 거예요. 네. 그만큼 북한 군인들은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연출된 영상만 보면 군인들이 잘 먹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네, 아마 북한 주민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이 영상을 그러니까 보면서. 문제는 이게 네. 외부 사람들 뭐 한국인이나 네. 아니면 뭐 저 중국인이나 일본 사람들이 이런 영상 볼 때는 아마 별 생각은 없을 네.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네. 말겠지만 이 실상을 잘 알고 있는 북한 주민이 그 영상을 본다면 아마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도 각 영상을 북한 영상 가끔 보면요. 네. 저거는 사기다라고 생각해요. 예, 대부분이 다 연출이니까. 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국의 인민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연출만을 해서 하는 거는 네. 정말 안 좋다. 오히려 오히려 역풍이 불겠다. 역효과가 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네, 속으로는 아마 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크고 역효과가 네. 나는 이런 선전은 북한 정부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체제 유지와 정권 지지를 끌어올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겁니다. 네. 오히려 솔직하게 다가가는 게 이제 새로운 홍보 전략이 될 수 있을 텐데 한번 좀 바꿔보길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김정은 정부의 북미 회담 준비 작업과 또 현실의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런 선전 영상 제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단파 7340kHz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밤 11시에 단파 7340kHz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